네, 풀스택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는 과연 그림처럼 이 모든 기술을 알아야 가능할까요? 기술 하나를 습득하기에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는데 비전공자나 개발 입문자라면 막막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저 또한 처음 개발 공부를 할 때는 무엇을 공부해야 하고 또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잘 몰라서 막연히 두꺼운 자바책을 보면서 혼자 도서관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학습을 하였습니다. 이제야 드는 생각이지만 이런 학습 방법이 참 비효율적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웹 프로그램에서 자바가 하는 역할과 주로 쓰이는 패턴을 미리 알았다면 그렇게 무식하게 공부하지는 않았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오늘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개발 입문자나 비전공자 분이 오늘 영상을 보신다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 나가야 되실지 아시게 될 겁니다. 우리가 개발자가 되어서 프로젝트에 투입이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웹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선 여러 명이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모이게 됩니다. 프로젝트 팀의 종류와 역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PM이 있는데요. PM은 프로젝트 매니저의 줄임말로 프로젝트 전체의 총괄을 하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로 시스템 분석가 또는 기획자라고도 하는데요. 네, 기획자는 고객과 협의해서 웹 시스템을 구성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고객과 미팅을 가진 다음에 이 페이지에서 어떤 내용들을 보여주고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는지를 정의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세 번째로 아키텍트라는 분이 있는데요. 네, 시스템 구조를 어떤 프레임워크를 쓰고 어떤 구조로 개발을 할지를 설계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개발자가 있는데요. 네, 이 개발자는 설계된 내용을 가지고 화면 및 로직을 개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은 DBA가 있는데요. 데이터베이스를 관리를 하시는 분을 DBA라고 하는데 이 DBA는 프로젝트에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좀 큰 프로젝트에는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좀 관리를 해주시는 분이 있는데 좀 소규모 프로젝트에는 이제 거의 DBA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UI UX 디자이너가 있는데요. 네, 기획된 내용을 가지고 화면을 디자인하는 사람입니다. 이 기획자가 기획을 해놓은 어떤 이런 PPT 자료를 가지고 이제 실제 색깔이나 버튼의 위치 이런 것들에 대한 디자인을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는 퍼블리셔인데요. 네, 사실 요즘은 UI UX 디자이너 분이 디자인과 이 퍼블리셔를 좀 같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포지션을 각각 뽑는 게 아니라 한 분이 디자인도 하고 퍼블리셔도 하는데요. 이 퍼블리셔는 이 디자인된 화면을 가지고 HTML, CSS, 그 다음에 약간의 자바스크립트로 화면을 제작을 해줘서 개발자에게 넘겨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개발자가 알아야 할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HTML과 CSS가 있는데요. HTML과 CSS는 소스를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만 공부하면 됩니다. 어차피 내가 코드 작성을 하지 않습니다. 퍼블리셔가 다 작업해서 넘겨주면 우리는 가져다가 사용하면 됩니다. 두꺼운 책을 사서 공부한다? 아닙니다. 입문용 강좌 같은 거 하나 들으면서 기본적인 개념을 잡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가 있는데요. 기초 문법과 도움을 조작할 정도로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긴 나와 있지 않지만 결국 퍼블리셔가 넘겨준 HTML 파일을 저희는 이제 동적인 페이지 JSP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이 JSP도 기본적인 개념은 좀 알고 넘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JSP도 가볍게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백엔드로 넘어가서 이제 자바가 있는데요. 자바는 어려운 개념을 알 필요가 없고요. 그냥 객체 지향형이 뭔지 클래스의 개념이랑 기본 개념만 알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요즘은 또 GPT가 어려운 로직 있으면 다 짜주니까 그냥 그거 해석할 줄 알고 내가 개발하는 곳에 이식만 할 줄 알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프레임워크가 있는데요. 프레임워크는 두꺼운 책을 사서 공부하기보다는 내가 참여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시스템을 파악하고 그때그때 찾아서 공부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요. 데이터베이스는 기본적으로 SQL 문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어야 하고 테이블들의 조인의 종류와 차이점을 알아야 하며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의 모델링, 기초적인 개념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결국은 내가 원하는 내용을 SQL 문으로 조회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create, update, delete는 필요할 때 검색을 해서 날리면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조회하는 쿼리를 잘 짤 수 있어야 합니다. 약 30개 정도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프로젝트의 구성 인원은 거의 비슷비슷했습니다. 즉, 개발자의 역할은 정해져 있고 개발자에게 기대하는 업무를 수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언어를 깊게 공부하기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지혜롭게 학습을 해야 합니다. 마치 여러 개의 톱니바퀴가 맞물려 있는 것처럼 하나만 알아서는 안 되며 전체적으로 가볍게 학습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네, 자, 그럼 언어를 하나하나 깊게 공부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모든 책들을 다 세세하게 공부한다면 한 3년은 걸릴 겁니다. 그리고 그 책 내용들이 실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몰라 기억되지도 않을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전체적인 언어를 가볍게 익힌 다음 실제 프로젝트를 해봐야 가장 효율적인 학습이 되는 겁니다. 아니, 요즘은 프론트엔드 영역이 많이 발전해서 JSP 안 쓰고 그냥 뷰나 다른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로 구성되어 있는데 꼭 그렇게 배워야 하나요? 라고 반문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회사에 들어가서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을 개발하거나 프론트엔드 개발자만을 고집한다면 제가 말한 구조를 알고 공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매번 똑같은 구조를 가진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풀스택 개발자가 알아야 할 것들을 가볍게 공부하고 내용을 다 알게 된다면 어떤 프로젝트에 투입되더라도 전체적인 구조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이후에 내가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서 학습을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프로젝트를 하나하나 완수해 나간다면 어느덧 당신도 억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개발자가 될 것입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는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는데요. 졸업 시점에 자바 공부를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웹 시스템의 전체적인 구조를 알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막연하게 자바를 깊게 공부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운이 좋게 SI 업체에 취업해서 프로젝트에 투입이 되었지만 자바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력이 들통나고 프로젝트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저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 더 준비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고, 저는 전체적인 웹 구조를 알기 위해서 국비 지원 6개월 과정인 자바 웹 개발자 과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6개월이 끝나갈 쯤에 실제 개발자로 취업할 수 있는 사람은 소수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취업에 성공하며 개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은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알게 되셨을 겁니다. 네, 열심히 하셔서 꼭 개발자의 길에 합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앞으로 유익한 IT 영상을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